2026년 겨울, 대한민국 트로트 경연의 심장부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MBN 현역가왕 3회, 그저 한 회차의 무대라고 넘기기엔 너무 컸고 너무 깊었습니다. 11살 소녀 빈에서가 무대 중앙에 섰을 때 사람들은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어린 참가자의 용기 있는 도전이겠거니, 혹은 잘해도 귀엽게 박수치는 장면이겠거니. 하지만 그 생각은 첫 소절이 울리는 순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마치 스튜디오의 공기가 바뀌고 조명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그 3분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잊고 있던 주름의 언어를 다시 꺼내는 의식이었고, 트로트가 왜 세대를 넘어 사람을 붙잡는지 증명하는 한편의 서사였습니다. 빈에서가 선택한 곡 모녀기타는 그 자체로 시대의 그림자를 품은 노래입니다. 가난을 견디며 서로를 붙들고 살아온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 말보다 먼저 눈물이 나오는 정서, 그리고 세월이 쌓인 한 이 한 소절마다 숨을 쉬는 곡. 보통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세월에 부딪히며 마음의 흉터를 남겨본 사람이 가까스로 닿을 수 있는 감정의 결입니다. 그런데 무대 위에는 11살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더 믿기 어려운 건 그 아이가 그 감정을 흉내가 아니라 진짜로 꺼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관객은 처음에 놀라고 다음엔 의심하다가 끝내 무너집니다. 그 과정이 3분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이 무대가 남긴 공포에 가까운 전율입니다. 첫 소절이 시작됐습니다. 소리가 터져나오기 전 빈에서는 고개를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도발하지 않았고 과장된 표정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이미 무대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미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되는 사람처럼. 그리고 하염없이 뜬 구름 따라 그 한 줄이 흘러나오는 순간 스튜디오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의자 삐걱거림도, 숨소리도, 카메라가 돌아가는 기계음도,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조차 멈칫했습니다. 방청석이 아니라 공기가 먼저 굳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순간을 소리가 아니라 중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빈에서의 목소리는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가슴 밑바닥, 더 내려가면 울음이 있는 곳, 그 끝에서 소리를 길어올려 사람들의 마음에 그대로 붙는 듯 했습니다. 트로트의 핵심은 꺾기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빈에서의 꺾기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기울기였습니다. 소리를 밀고 당기며 과장하는 게 아니라 슬픔이 왔다가 물러나는 호흡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속의 기억이 끌려 나옵니다. 어머니의 손, 식탁 위의 김, 새벽에 들리던 한숨, 말 못했던 미안함, 용서받고 싶은 마음. 빈에서는 꺾기 하나로 그 모든 것을 불러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비브라토였습니다. 흔히 비브라토는 꾸미기 쉬운 장치입니다. 감정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기술이니까요. 그러나 이 무대에서의 비브라토는 장식이 아니라 상처의 떨림이었습니다. 울기 직전에 목이 떨리는 그 순간을 소리로 바꿔버린 느낌. 그래서 관객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멋지다가 아니라 나쁘다였고, 잘한다가 아니라 견딜 수 없다였습니다. 빈에서는 노래 내내 시선을 크게 흔들지 않았습니다. 관객을 바라보지도 마스터석을 의식하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공중에 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눈빛 끝에 어머니를 봤다고 했고, 누군가는 할머니를 봤다고 했고,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봤다고 했습니다. 감정이란 건 결국 각자에게 다른 얼굴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무대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동시에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가 멈췄습니다. 한 사람만 울면 위로로 끝납니다. 그런데 모두가 울면 그것은 사건이 됩니다. 빈에서의 모녀기타는 위로가 아니라 사건이었습니다. 조명도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무대는 화려하게 번쩍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했습니다. 마치 한 줄기 달빛이 긴 길을 비추듯, 한 사람의 삶을 비추듯,
빈틈을 남긴 채 따라갔습니다. 그 빈틈이 더 잔인했습니다. 감정이 들어갈 공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빈에서의 손끝, 어깨의 미세한 떨림,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의 짧은 정지, 그 모든 것이 가사와 맞물려 사극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연기라면 박수가 나옵니다. 감정이라면 침묵이 나옵니다. 이 무대가 끝나고 나온 건 박수가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무대의 승패를 판단하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너진 뒤에 생기는 경건한 침묵이었습니다. 어떤 감동은 박수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어떤 충격은 소리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는 몇 초간 기어이 멈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대한민국 트로트 경연사에 남을 장면이 터졌습니다. 노래 중간 빈에서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꺼낸 순간입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그 한 문장이 노래의 서사를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무대는 더 이상 유곡이 아니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자식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젊은 날에 내가 늙은 나에게 하는 말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세월이 내게 건네는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11살이 했다는 사실이 정서를 폭발시켰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굴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살아오며 수없이 미뤘다가 늦게야 꺼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린 목소리가 먼저 꺼내버렸을 때 어른들의 마음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너무 일찍, 너무 정확하게, 너무 진심으로. 마스터석은 그날 평가를 잃었습니다. 냉정함으로 유명한 심사위원들도, 말로 정리하던 전문가들도 잠시 인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수건을 꺼내든 사람, 말문이 막혀 고개만 끄덕이던 사람,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던 사람. 누군가는 기술평가는 무의미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이 아이는 이미 완성된 아티스트라고 했습니다. 극찬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선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들은 무대를 따라잡기 위해 급히 붙인 언어였고, 무대가 너무 앞서가 버린 탓에 어른들이 뒤에서 숨차게 쫓아가며 내뱉은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방청객의 얼굴은 더 선명했습니다. 카메라가 잡아낸 한 중년 여성은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했고, 어떤 남성은 두 눈을 감은 채 턱을 떨었습니다. 젊은 관객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찍다가 손이 떨려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친구의 손을 잡고 숨을 삼켰습니다. 세대가 다르면 감정도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슬픔은 세대를 가리지 않았고, 가족에는 언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빈에서의 목소리는 해석이 필요 없는 감정의 직격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어를 몰라도 울었다고 말합니다. 해외 댓글이 쏟아지고 쇼츠로 내레이션 부분이 퍼지고 누군가는 그 구간을 반복 재생하며 이건 노래가 아니라 치유라고 했습니다. 방송 이후 반응은 폭발이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고 클립 조회수는 급등했고 SNS는 그 부분으로 뒤덮였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엄마가 이 노래를 듣고 10년 만에 소리내어 울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효도가 별거냐 이런 노래 한 곡이 보약지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통 트로트의 맥이 끊길까 걱정했는데 보물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빈에서의 열풍이 단순한 신동의 화제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